두산 베어스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습니다. 제가 몇 개를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어요. 좀 약간 뭐 몇 개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 콘텐츠 바로 올리고 왔는데 이렇게 길지 않게 두산의 이야기를 전반적인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살짝 브리핑처럼 살짝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두산이 과연 약팀일까 강팀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 또 놀고 싶다님 우리 삼민호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삼민호님이 아마 무시를 많이 이제 베이스로 깔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모든 건 다 존중. 자, 일단 이해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두산 베어스의 가장 큰 변화를 첫 번째 살펴보면 일단은 감독 코치진이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감독이 바뀐 게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전임이셨던 이승엽 감독님의 그런 변수들이 이제 제거가 됐고 이제 수석 코치로 홍원기 코치님, QC 코치로 손시영 코치님도 오셨고 타격의 이진영 코치님을 모셔오고 또 정지훈 코치가 기아에서 또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감코진이 굉장히 훌륭하게 좀 구성이 됐다. 그러면서 플렉센이라는 에이스 이제 투수가 MLB에서 좀 좋은 활약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2020년에 특히나 두산 베어스 그때 야구 보신 분들은 이제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또 특히나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했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비교적 좋은 활약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일선발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산은 이렇게 해서 일선발을 준비를 했고 콜어빈이라는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두산의 최대 변수인 최대 약간 악재 같았던 감독과 일선발을 교체했다. 약간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좌우 선발 균형을 좀 잘 맞췄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잭 로그 선수가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외국인 원투펀치 구성을 한 팀 중에서 좌투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 두산 베어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잭 로그 선수가 그렇죠. 좌투수로 유일하게 활약을 하면서 완벽한 좌우 밸런스를 맞춘 팀이 두산밖에 없다. 그러면서 26년에 외국인 투수 중에 지금 왼손잡이는 로그밖에 없어요. 한 명인 거죠. 유일한. 다 우한입니다. 그러면서 곽빈, 최승용, 최민석, 이영하까지도 선발 뎁스로 좀 준비가 됐고 아시아 쿼터로도 필승조로 예상되는 그래도 NPB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왔으니까 우리 이 타무라 이치로 선수가 아무래도 필승조 김태견 선수 앞에서 던져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수조는 이렇게 본인의 투수조 어떠세요? 지금 봤는데 좀 무시무시하죠? 감흥이 없나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콘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저는 늘 그렇지만 감독 누가 오고 코치 누가 오고 1도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 네. 저 동네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갖다 놔도? 그 양반들이 직접 야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가십거리는 될 수 있고 우리 같이 이제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프런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는지를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성적으로 연결되는 건 없지는 않겠죠.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호들갑 떠는 것만큼 과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할 것이냐. 물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돈도 주고 영입하는 데서 하겠지만 그거는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수 뽑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어들이 영입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파급력? 과연 있을까? 두산의 그 송일수 감독님, 전 감독님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생각으로... 그 정도까지는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맞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놀고 싶다는 의견과 반대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야구라는 스포츠가 감독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저도 적극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이 두산 베어스 구단의 의지를 보여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지. 조성환 감독이라는 감독 대행 후보가 있고 물론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다음 감독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코치진 잠깐만 페이지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감독 코치진을 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특급으로 꾸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코치. 요게 그러니까 감독도 김원영 감독인데 SSG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고 수석 코치도 전 시즌에 키움히어로즈 감독을 했던 바로 홍원기 감독이 수석 코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타격 코치로 삼성을 갑자기 홈런 강국으로 만들었던 이진영 SSG에서 그리고 삼성에서 4년 연속 동안 홈런 1위 팀을 만들었던 저는 이진영 코치가 따고 모르겠지만 홈런을 만드는 데서 이 사람은 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진영 코치까지 영입을 했고 또 기아에서 정재훈 코치까지 영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영향력은 한 특급 선수를 데려온 보다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는 우리는 어떻게든 올 시즌
이승희보다 내년 시즌 가을 야구 넘어서 네. 진짜 아니야. 다시 한번 LG 한번 목덜미 잡을 거다. 그 정도면은 진짜 단기간 안에 우승 노리겠다는 뜻이야. 맞아요. 이거는 신경 많이 쓴 네, 거죠.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플렉스앤 선수도 영입한 게 어쨌든 올 시즌 외인 용병 선수들이 다 많이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네. 뭐 ABS 때문에 구속도 높아지고 그러긴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온 선수는 플렉스만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플렉스 선수가 지금도 채팅창 테디님이 에이징 커브 얘기하셨는데 올 수가 없는 게 31살입니다. 네, 31살이요. 우리 떴을 때가 2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떠서 그렇지 지금 31살입니다. 메이저리그도 네. 좋은 말씀인데 메이저리그도 감독의 WR 계산은 못해요. 네. 못해요. 네. 이게 뭐 피타고리안 승률이라고 피타고리안 승률 대 승률을 하면 감독의 능력이라 얘기했지만 피타고리안 승률을 잘 만든 건 역시도 감독의 능력일 수 있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약간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딱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 그 다음에 포수의 볼 배합과 리드론. 아하. 이거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이유 중에 네네네. 하나가 그 통계에 미쳐 있는 미국의 수학쟁이들도 세이버 매트릭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치가 딱 그거거든. 감독과 코치의 능력. 감독과 코치 WA 없잖아.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포수의 리드 능력, 볼 배합 이런 거 아직 정량화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 세라라고 있었죠. CERA에서 포수 평균자 측정 네, 이런 것도 있었긴 했었는데 지금 사라진 수치입니다. 아하. 네. 개쳐맞고 사라졌죠. 네. 다나님이 김종국 네. 감독은요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김종국 감독 지우셨어. 있을 때도 빠르게 읽고 지우셨어요. 그 양반이 23년에서 24년에도 네. 맡을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음흠. 근데 돈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네.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지랄한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죠. 돈 받는 건 좀 어. 이런 실도 불가니까. 그렇지. 그거는 그 전에는 별 생각 없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도 이 감독 이야기 때 얘기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얘기했는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WL로 따지면 플러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끼케야 3.5 이 정도인데 마이너스는 끝이 또 없을 수 그럴 수 있다. 있죠. 왜냐면 정말 왜냐면- 이상한 네. 찍기 신공이 나오면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감독 중에 많이 아쉽다고 느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2020 이 시즌 허삼영 감독하고 저는 2023 시즌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는 절대 그 정도 전력이 아니었거든요. 어허. 5위를 턱걸이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 타격도 당시에 LG 트윈스보다 강했던 게 기아 타이거즈였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기아는 김종국도 김종국이지만 외국인 투수들이 쓰레기였어요. 아니, 그것도 어허.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앤더슨, 메디나 얘네들 갖고 거기에 걔네만 망한 게 아니라 걔네로 이제 대체로 들어왔던 뭐 마리오 산체스나 이런 애들까지 싹 다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다. 외국인 투수가 4명을 썼는데 그해 다 부러졌거든. 아. 그럼 어떤 감독이 봐도 사실 선동열 감독이 와갖고 대신 마운드에 올라가고 던지지 않는 이상 그럼 답이 없는 중요한 거예요. 것도 대신 던져야 돼. 대신 마음대로. 던져야 그렇죠. 돼. 그래서 우리 맨시티 배현수님 그 두산은 감독이 중요함. 송일수 이승엽 하셨는데 약간 두산 팬들은 약간 감독에 좀 예민한 게 아무래도 타팀보다 좀 예민할 수 있지. 있습니다. 그거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또 결과를 봐야죠. 올해 결과가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승엽 감독님도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가려고 2번 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잠깐 두산 이야기 조금 네. 더 하면은 이제 많이 해야지. 뭐 더 있어요. 예. 투수 쪽으로 오면은 네. 플렉센 좋아. 플렉신 좋죠. 로그 작년에 어느 정도 좀 검증됐어. 좋죠. 근데 문제는 과연 곽빈 국빈, 좋네요. 이름 국빈 좋네요. 곽빈 국빈 좋아요. 곽빈 역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작년에 아파갖고 시작을 같이 못했죠. 시즌은 거의 절반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컸죠. 곽빈도 보면은 인저리 프로냐. 그렇죠. 그러니까 풀로 한 게 별로 없죠. 풀시즌 뛴 적이 없고 네. 곽빈 정도의 어떤 두산이 프랜차이즈 스타로 지금까지 그래도 한 자리를 계속해서 주고 했으면은 이제는 좀 풀타임을 띄워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허리 쪽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상 리스크를 과연 이제 얼마만큼 딛고 던져줄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우상향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준 투수들, 뭐 최승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얼마만큼 그 흐름을 타서 올해 작년에 그게 약간 플루크가 아니었네. 이제 뭔가 완개를 하려고 하나 보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검증된 건 없다. 없다. 적어도 3시즌 정도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클래스가 생겼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해준 선수는 지금
있어요? 있죠. 누구? 곽빈. 아프잖아. 안 아픕니다. 올해는 해야 됩니다. 그래. 올해는 해야죠. 네, 두산 베어스의 선발진에 보면 그게 있는데 생각보다 두산 베어스의 선발진이 네. 뎁스가 좋아요. 뎁스는 여기에 좋아요. 최원준 선수 최원준도 최원준은 들어가 있죠. 최원준 한때 국대에 들었고 10승이 당연하게 되는 선수였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좌완으로서 되게 기대될 수 있는 선수 최승용 선수나 작년에 정말 신인으로서 사실 작년 신인 선수 중에 WL이 제일 높은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민석 선수예요. 그렇죠. 뭐 김영우, 배찬승, 맞아요. 정우주 이런 선수보다 그 선발로 롯데를 돌았기 때문에. 선발 롯데로 돌았기 때문에 최민석 선수가 제일 높습니다. 최민석이랑 기대주도 있고 또 이영화도 어쨌든 FA 그 정도 돈을 받기 그럼요. 때문에 이영화 선수에게 뎁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 여기가 더 잘하네. 근데- 이 형 야구 잘 모르네. 근데 단점은 하나 있죠. 놀고시다님처럼 확실한 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치. 확실하게 이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카드는 지금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일단은 너무 좋은 카드들은 많이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 확실한 가능성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놓고 시도하다 보면 저는 결국 뎁스가 넓은 팀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뭐냐? 결국 두산의 키워드 항상 화수분입니다. 그것이 화수분의 근간이 된다. 그게 올 시즌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두산 베어스의 올 시즌 선발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아, 역시. 일단은 뎁스가 두껍게 삼민호 보여요. 야자랄이네. 두껍게 보여요. 자,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까지 내용 정리. 네. 두산이 구단의 어떤 의지는 확실하다. 네. 이거를 코칭 스태프를 꾸리면서 확실하게 천명을 했다. 상처받았던 그 두산 팬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힐링해줄 수 있는 요소는 됐다. 네. 근데 과연 이런 코치 인선이 얼마만큼 경기력으로 보여질지는 네.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그건 알수 어쨌든 없지. 그건 사실 우리는 이제- 달린다. 그렇죠. 최강 두산 네. 헛술도 원한다. 가자! 미라클 두산. 이거까지는 이제 확실해졌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마운드 쪽으로 와서 선발진을 꾸려보니까 네. 플렉스는 좋아. 좋죠. 로그 작년에 보니까 싹 수 있어. 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리그 적응해가. 그렇죠. 에이베스 다 씹어 먹는다. 그렇죠. 이게 됐고 국내 선발로 보면은 곽빈 그래. 건강에는 이슈가 있지만 건강한 곽빈은 그렇죠. 찐이다. 그렇죠. 아, 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4, 5 선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네. 만한 네.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꾸릴 만한 그 정도의 뎁스는 네. 다른 팀 어느 팀과 견줘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아,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뭐 하나 얘기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으로 따지면은 두산 베어스 선발진이 생각보다 제일 높을 수도 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영하, 뭐 최원준, 곽빈이 보여준 고점이 생각보다 꽤 높은 투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3선발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고점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편차가 매우 큰 것이 바로 두산 베어스 불펜이지 그것도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두산 베어스 선발 선발진이지 않을까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선발 뎁스가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단순하게 선발진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발 경쟁에서 밀려서 불펜으로 돌려지는 선수들이 스윙맨 그냥 역할을 단순하게 원포인트, 한 이닝만 끝내는 선수들이 아니라 선발이 부러졌을 때 올라가고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스윙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김원현 감독님이 오자마자 캠프에서 처음 한 얘기가 우리는 5선발이 아니라 7선발, 8선발까지 준비를 해야 그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44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플랜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렵죠. 자, 주간 점검. 그래서 두산은 강팀입니까? 약팀입니까? 아직 말 못한다. 아직 말 못한다. 강팀이가 약팀. 타자까지만 보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또 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영입한 게 굉장히 가장 큰 이슈. 물론 이제 우리가 두산 팬들이 조금 막 마음이 열렸다가 조금 다친 부분은 우리가 뭐 김현수도 사오겠다. 강백호도 사오겠다 했다가 결국 이제 박찬호 선수 하나로 이제 마무리되는 모양새였는데 어쨌든 박찬호 선수를 사오면서 센터 라인이 좀 완성이 됐다. 이거 양의지 선수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형이 무슨 얘기를 할 줄 압니다. 또 이제 근데 저도 그 얘기 동의합니다. 양이 포수냐. 그렇지 수비에 대한 또 그 얘기하면서 또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센터 라인으로 봤을 때는 뭐 연륜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양의지 정수빈이라는 확고한 팀의 주전 센터 라인이 있던 상태에서 유격수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좀 불투명했는데 박찬호가 오면서 센터 라인에 확실한 자리가 잡혔다는 그것들이 정확히 너무 중요하고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격에 있어서 저는 안재석 선수의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안재석 선수가 물론 유격수를 소화하면서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봤고 많은 두산 팬분들이 안재석이 있는데 박찬호를 왜 사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저의 입장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가 있어서 안재석이 좀 더 공격력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저는 안재석이 김재호의 길을 걸을 게 아니라 김동주의 길을 가야 된다.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그렇지. 약간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서. 그래서 안재석이 3루로 포변을 하면서 박찬호 영입이 정말로 두산의 2026년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박찬호가 3할을 쳐서 네. 그다음에 수비 뭐 레인지가 넓고 수비가 좋아서 네. 이래서 두산이 강팀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확실하게 검증된 정말 시즌 한 3시즌 4시즌에서 WAR 3, 4를 찍어준 내야수가 그쵸. 그것도 부상이 잘 없고 그죠. 130경기를 뛰어줄 수 있는 베테랑 유격수가 생김으로써 두산 안에 내부에 건강한 경쟁이 생긴다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렇죠. 두산이 몇 년 동안에 상위 라운드에서 굉장히 좀 픽한 그런 네. 파릇파릇한 내야 유망주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이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바꿔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내용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키운 애들은 뭔가 경쟁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내일 나가고 저렇게 해도 내가 내일 나갈 거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오늘 못하고 내가 좀 아파갖고 빠지게 되면 또 누가 들어오고 이러면 안에서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박준순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선수들한테도 굉장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또 행여나 박찬호가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잘 뛰어왔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 뒤를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 이건 팀이 강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이런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재석 선수가 지금 올 시즌 200타석 안 되고 100타석 소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체 기록을 100타석으로 가져왔어요. 올 시즌 안재석 선수의 100타석에 WRC 플러스는 149.4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체 100타석 선수 기준으로 9위예요. 그러니까 100타석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타석이 스몰 샘플이다 하고 하지만 100타석으로서 WRC 플러스가 150 가까이 찍은 선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 1위는 100타석이어도 무조건 안현민입니다. 안현민이죠. 2위는 오스틴, 3위는 송성문, 4위는 양의지, 5위 디아즈. 이 선수들은 그냥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들이에요. 100타석을 소화한 선수 중에 여기에 우회로 들어간 선수가 2명 있습니다. 박찬영 선수하고 안재석 선수. 근데 박찬영 선수는 출루율이 좀 심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4할 2푼, 3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석이 많아지면서 줄일 수 있는 빠른 수치가 출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볼넷을 잘 얻던 선수들 보는데 근데 안재석 선수는 타출갭은 좀 적습니다. 근데 장타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그 잠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재석 선수가 뭐 내년 시즌 뭐 어마어마한 어떠한 기록을 할지 모르겠지만 안재석의 재능은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높게 봐요. 맞아요. 저도 높게 이 선수 봐요. 심지어 봅니다. 현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무도 아니고. 아니 그냥 바비비 좋은 게 아니라 네. 타구질이 너무 좋아. 그냥 아, 이 형 야자랄이야. 타구질이 너무 좋아. 네. 안현민보다 좋은 애는 지금 솔직히 작년에 송성문이 좀 쩔었고 아, 예. 그다음에 안현민 네. 그다음에 안재석도 맞으면은 그 공이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건강한 시절에 나성범이 보여줬던 그런 타구음이 안재석한테서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저 뭐지? 아. 약간 그런 그래서 안재석 3루의 이 전향한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무조건 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대형 3루수 저는 이제 뭐 우리 팀이 이제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허경민 선수의 3루가 사실 베어스의 3루의 모습이 아니다. 야, 만족스럽지 않았다. KT는 뭐가 되냐? 만족스럽지 않았다. 왜냐면 약간 베어스 3루는 김동주의 이 모습이 있는데 약간 이게 수비형 3루수 원하지 않거든요. 공격형 3루수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네, 안재석이 저는 자,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안재석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네. 제가 알고 있었던 서울고 안재석, 이재현의 1년 선배인 서울고 유격수 안재석은 생각보다 글러브질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키도 이 선수가 187인가 188인가 꽤 키도 커요. 키도 크고 당시 마른 체형이었는데 약간 흔히 말하는 좀 글러브질이 좀 딱딱한 돌글러브 재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타격만큼은 LG 이영민 선수하고 그리고 두산 안재석 선수가 가장 높은 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재석 선수를 키운다면은 콘치님이 말한 것처럼 뭐 유격수에서 뭐 정말 다재다능하는 것보다는 지금 유격수에 박찬호가 있으니까 3루수에서 딱 그 퀄리티 있게 제가 신경 써서 기억이 안 나는데 3루수에서 좀 퀄리티 있고 정말 강력한 타격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같은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또 안재석 말고 네. 또 기대라는 선수는 뭐 여기 했지만
박준순 선수. 그렇죠. 이 선수는 2루에 또 좋은 자원이 많죠. 충분히 2루에 좋은 네. 자원이고 거기에 오명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산의 야. 내야의 재능이 좋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박준순 좀 내가 반성하는 게 네. 걔 프로 쉽지 않을 거라 봐. 안 될 걸 보는 사람들 많죠. 사실 어. 박용택 위원님 포함해서. 왜냐면 컨택으로 그렇죠.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그런 선수도 이제 내가 최원준을 보니까 네. 약간 고등학교 때 컨택 좋다라고 해갖고 인정받아서 상위 라운드에 지명된 애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생겼어요. 네. 그냥 아마 야구라는 게 워낙 수비가 허접하다 보니까 바비베 의존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프로에 와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봐갖고 그런 유형 아니야? 근데 준순이는 다르더라. 있죠. 저는 아직도 박준순 선수를 저평가합니다. 어허. 네, 그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